이 갈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정형화해 놓은 그 갈등 관리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그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셔서 어떤 상황이 닥쳤어. 그러면 이런 유형이 있었지. 이렇게 한번 대처해 볼까 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학자분들이 또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갈등 관리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대체적으로 이 5가지를 한번 그 보시죠. 먼저 그 위에 그 X축은요. 그러니까 나의 그 만족도예요. 내 만족도가 제로에서 올라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U는 상대방의 만족도예요. 상대방의 만족도가 제로에서 높아지는 거고요. 그래서 내 만족도와 상대방 만족도를 X축, Y축으로 놓고 이 갈등관리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유형이 회피형이에요. 회피 혹은 보류, 회피하고 보류하는 형이에요. 어떤 갈등이 생겼어. 와이프랑 나랑 갈등이 생겼어. 회피 보류형은 뭐냐면 내 만족도도 굉장히 적어요. 그죠? 왜냐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. 그 다음에 와이프도, 유도, 당신도 굉장히 만족도가 낮은 그 유형이에요. 어떤 유형이에요? 어떤 갈등이에요? 뭐 이런 거죠. 어떤 문제가 생겼어. 지금 시간이 없어. 그냥 지나가.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. 갈등 자체, 또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. 아니면 야 나중에 어? 야 나중에 해결하자. 나 지금 바쁘거든. 그렇게 해서 둘 다 모두 회피하는 거예요. 회피하면 우리 장점은 뭐예요? 장점은 당장 문제가 안 되니까 당장 어떤 에너지를 쏟아부어야지 된다거나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겠죠. 그죠? 당장은 편한데 단점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갈등이 나타났을 때 회피하는 그 유형이 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꼭 또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일단 그 순간을 이렇게 벗어나서 시간을 좀 벌자. 이렇게 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그 회피 유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내 만족도는 떨어뜨려. 그래, 내가 손해볼게. 일단 손해볼게.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상대방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. 와이프랑 싸웠어. 알았어. 다 잘못했어. 내가 다 잘못했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죠. 그죠? 근데 실제로 해결된 걸까요? 왜냐하면 내 만족도가 낮은데. 그런데 이 수능형이 필요할 때가 있죠. 그죠?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역시 내 만족도는 줄이고 내가 손해볼게.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. 문제는 내 문제가 안 풀렸어. 내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. 그죠? 술을 먹든지 뭐 약을 먹든지 해야지 된다는 거죠. 내 문제가 안 풀렸어. 그래도 이 수능형으로 대체해야지 될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수능형의 그 갈등 그 관리 유형이 있습니다. 이 반대가 또 있겠죠. 그죠? 내 만족도는 높이고 당신 만족도는 신경 안 써.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. 이게 어떤 걸까요? 강제 경쟁이죠. 상대방 말 아예 안 들어. 일단 결정해. 차를 사야지 되는데 와이프는 올해 안 돼. 내년에나 사. 근데 난 차를 사고 싶어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,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따라와. 갈등을 그렇게 내 중심으로 봉합을 하는 거예요. 이게 경쟁 혹은 강제 방식입니다.
물론 이것도 역시 어떻다?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죠. 그죠? 장점은 뭐겠습니까?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거죠.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내 중심으로 결정을 빨리 해야지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더라도. 단점은 와이프가 이제 그 몸져 눕겠죠. 그죠? 몸져 눕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항상 다음에 그 문제가 이게 촉발될 여지가 있습니다. 어쨌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, 이걸 지금 회피해? 아니면 다 들어줘? 아니면 제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결정해버려? 뭐 이렇게 저 갈등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회피형, 수능형, 경향형이 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것 같죠? 내 만족도도 높아. 그죠? 내 만족도도 높아. 당신의 만족도도 높아. 서로 상의해가지고, 협력해가지고, 동의해가지고 갈등을 풀자. 그러면 가장 그 이상적인 경우겠죠. 아이디어란 경우죠. 그죠? 근데 이게 가장 좋을까요? 단점이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무슨 단점일까요? 시간이 무지개 많이 걸려요. 언제 끝날 줄 몰라. 하여튼 이 협력에 도달하는 시간이 물론 뭐 짧으면 금상첨화죠. 그죠? 근데 굉장히 길 수가 있는 거죠. 부모 자식 간에나 친구 간에는 뭐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을 문제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잖아요. 마을 문제로 들어가면 마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굉장한 그 기간이 많이 걸린다.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회피, 수능, 협력, 경쟁이 그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의 유형이 타협입니다. 이거는 야, 나도 요만큼 양보할게. 너도 요만큼 양보해. 오케이?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절충하는 거예요. 타협과 절충인데요.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. 상대방의 양보도 끌어내고 또 내 만족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봉합하는 거죠. 굉장히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? 단점은 뭘까요? 그만큼 나도 만족도를 줄인 만큼 또 당신은 당신의 만족도를 줄인 만큼 항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. 단점이 있는 거죠, 분명히. 따라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수능형으로 할까? 아니면 회피를 할까? 아니면 타협을 할까?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할까?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어. 응?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들 한두 사람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밀어붙일래? 밀어붙일래 해서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봉합을 할까 하는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죠. 그래서 그 농촌의 어떤 마을에 또 주민분하고의 어떤 뭐 문제가 생겼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, 그죠? 아까 얘기했던 뭐 집을 짓는 과정이라든가 또 뭐 일자리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내가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걸 쓰면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일단 그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 맞다.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. 그죠? 갈등은 항상 있는 거다. 부모 자식 간에도 있듯이, 부부지간에도 있듯이, 또 내 스스로 안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내가 나랑 갈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돼. 집에 김장 한다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어쨌든 이 갈등은 존재한다. 두 번째, 갈등은 근데 갈등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. 갈등 꼭 나쁜 게 아니다. 꼭 나쁜 게 아니다. 갈등이 있어야 우리 삶이 이 긴장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단계로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. 그죠? 갈등은 존재한다. 갈등은 중립적이다. 자,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?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. 이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?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제가 갈등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릴 때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가 저거라 그랬잖아요.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죠?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은 그럼 뭐지? 소통이란 게 뭐지? 이 소통이 왜 갈등의 뭐죠?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게 필수적이지 하는 건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안 좋네요. 스킵 해주시고. 이 소통은 이런 거죠. 나와 네가 말이 안 통해. 말은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이 귀로 안 들어가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. 그죠? 이걸 이제 저희는 불통이라 그럽니다. 그죠? 소통이 안 돼. 이걸 불통이라고 그러죠. 죄송합니다. 이 불통의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그 성격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. 그죠? 그래서 나와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못 알아들어. 또 당신 하는 말을 나는 안 들을 거야.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걸 불통이라 그러는 거죠. 그죠? 예, 소통이 잘 되면 갈등은 없어지겠죠.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은 항상 생기는 거죠. 소통이 안 되는 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. 아까 마을 얘기에서 제가 드렸듯이 내가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려고 그래. 땅을 샀어. 근데 땅 내가 측량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데 권리를 찾으면 되니까 옆집에 있는 텃밭 이제 측량해서 제대로 됐으니까 거기다가 내 담장을 설치할 테니 그 텃밭 비우세요.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. 어떻게 왜 생겼어요? 그 옆집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한 거죠. 이장님 통해서 뭐 중재자를 세우든 먼저 측량하기 전에 뭐죠? 상의를 하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거죠. 그걸 생략한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? 갈등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소통을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. 소통은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.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돼요. 잘 들으라는 게 순종하고 뭐 순응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으면 되는 거죠. 실제로 저희가 이걸 실험을 해보면요. 나는 말을 3분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3분 동안 해봐. 나는 3분 동안 가만히 있을게. 그렇게 해서 3분을 재잖아요. 시간이 무지개 깁니다. 반대로 당신은 3분 동안 말하지 마. 내가 3분 동안 말할게. 내가 말을 해요.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릅니다. 따라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.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.
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통은 출발이 남의 말을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갈등의 그 당사자인 사람의 말을 일단은 잘 듣는 거예요. 듣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.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사람의 상황, 감정, 그 사람의 어떤 의지, 상태 이런 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